그녀는 손끝에 느껴지는 감각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느낀 듯했다. 이건 너무 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다.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그 주말. 불꽃처럼 뜨겁고 위험했던 금지된 욕망의 밤. 이 감정의 경랑 속에서 나는 과연 헤어나올 수 있을까? 자, 그럼 지금부터 저 최영수의 가장 혼란스럽고 황홀했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영수, 올해 50살의 자영업자입니다. 작은 인테리어 자재 가게를 운영하며 경제적으로는 그럭저럭 여유 있는 편이지만 5년 전 이혼 후 찾아온 공허함은 제 삶을 텅 비게 만들었습니다. 성인이 된 아들과 딸이 있지만 각자의 삶이 바빠 자주 보지 못하고 텅 빈 집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목요일 저녁, 대학 선배이자 30년 지기버신 박형철 형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님은 저보다 4살 위로 중소기업의 임원이며 성실하고 신뢰받는 분이셨죠. 형님은 주말 선상 낚시를 제안했고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낚시는 제가 몇 년 전부터 빠져 있는 취미였으니까요. 형님은 토요일 새벽 낚시 출발을 위해 금요일 저녁 자신의 집 인천 송도에서 자고 가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형수님이 연주 씨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형님은 괜찮다며 흔쾌히 승낙했고 혹시 자신이 늦을 수도 있다며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형님도 만나고 낚시도 갈 생각에 들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그 금요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놓을 거라는 걸요. 금요일 오후 4시 저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짐을 챙겨 송도로 향했습니다. 형님의 아파트는 송도 센트럴파크 근처의 고층 아파트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어 형님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섰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을 둘러보다 복도 끝 손님방으로 짐작되는 방으로 들어섰고 침대에 앉아 휴식을 취하다 잠이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희미한 꿈속에서 누군가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부드러운 여자의 향기. 저는 잠결에 몸을 움직였고 이불 속으로 누군가 들어와 제 몸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드러운 손길이 시작되었고 등 뒤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체온. 허리를 감싸는 팔, 목덜미에 닿는 숨결까지. 여보. 낮게 속삭이는 여자의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정신이 들었습니다. 형수님. 이연주 씨였습니다. 형수님은 제 등 뒤에 밀착해 있었고 그녀의 손길은 점점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형수님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촉감에 뭔가 이상함을 느낀 것 같았죠. 이게 너무 크잖아. 그녀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20년을 함께한 남편의 몸이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순간 형수님이 벌떡 일어나 방불을 켰고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형수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얇은 슬립 차림의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빨개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형철, 형님이 금요일에 와서 자고 가라고 했다고요. 형수님은 남편이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깜빡한 모양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제 몸은 아직도 뜨거웠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저는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가렸습니다. 형수님은 당황했지만 저는 그 순간을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형수님은 감사하다며 황급히 방을 나갔고 저는 혼자 남아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머릿속에서는 계속 방금 전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이불 속으로 들어온 그녀의 온기, 내 몸을 더듬던 부드러운 손길, 귀가에 속삭이던 달콤한 목소리, 그리고 등에 밀착되었던 탄력 있는 몸. 안 돼. 이러면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5년 만에 느껴본 여자의 온기, 그것도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의 손길은 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거울 속 제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형철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의가 길어져 1시간 정도 더 늦을 거라며 형수님과 저녁을 같이 먹으라고 했죠. 저는 깊게 한숨을 쉬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 형수님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평소에도 예쁘다고 생각했지만 오늘은 왜 이렇게 더 눈에 들어오는 걸까요? 저녁 식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 시선이 마주쳤고 그때마다 황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형수님은 제게 외롭지 않냐고 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많이 외롭다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좋은 사람이라며 좋은 인연 만나야 할 텐데 라고 말했지만 왠지 모르게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지만 어딘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평소에도 그렇게 큰가요? 형수님의 대담한 질문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당황한 형수님은 손으로 입을 막았고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형철 형님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섰고 형님은 환하게 웃으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형님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형의 아내와 한 침대에서 아니야,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실수였을 뿐이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녁 식사는 그렇게 어색하게 끝났고 형님은 제게 일찍 자라고 말했습니다. 손님 방으로 돌아오니 홀로 남게 된 저는 다시 그날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이불 속으로 들어온 연주 씨의 온기, 내 몸을 더듬던 그 부드러운 손, 그리고 그 입. 안 돼, 생각하지 마. 저는 고개를 저으며 침대에 앉았고 알람을 맞춘 후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복도 너머에서 형 부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습니다. 형의 아내를 떠올리는 제 자신이 한심했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아직도 그 감촉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죠. 내일 낚시 다녀오면 다 잊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에 잠겨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감정을 공유해 주세요. 저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그날 밤 저는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자정이 넘어 목이 말라 부엌으로 갔는데 소파에 연주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도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앉아 있었던 거죠.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옆 소파에 앉았고 연주 씨는 오늘 일 정말 미안해요. 계속 생각나서 잠을 잘 수가 없네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계속 생각이 나요. 그 순간이 라고 고백했습니다. 영수 씨, 솔직하게 물어봐도 될까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의 질문에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예전부터 형수님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더 아름다워요. 아까 그 일이 있고 나서 자꾸 형수님이 생각나요. 정말 아름다운 분이라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주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고 달빛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가 촉촉하게 빛났습니다. 저도 자꾸 생각나요. 영수 씨가. 그녀는 20년을 남편과 살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몸의 대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관계도 줄어들었고 원래도 속궁합이 잘 맞는 편은 아니었다고요. 저는 아직 여자예요. 그런 걸 원하는 나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영수 씨를 만졌을 때 처음 느껴봤어요. 그런 크기, 그녀의 고백은 대담했습니다. 궁금해요. 자꾸 궁금해져요. 적의 제 안에 들어오면 어떤 기분일지. 저는 이성의 끈을 붙잡으려 애썼지만 연주 씨는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손등 위에 올렸습니다. 딱 한 번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딱 한 번만 궁금증을 풀어도 될까요? 저는 이성과 본능 사이에서 갈등했고 결국 나도 궁금해요.
형수님이 어떤 느낌일지 계속 상상하고 있었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일어서며 제 손을 잡고 그럼 손님 방으로 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었고 안방 앞을 지날 때는 숨을 죽였습니다. 문 너머에서 형철 형님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죠. 손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마주 봤습니다. 우리 둘 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인지, 흥분 때문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저는 연주 씨의 허리를 감쌌고 연주 씨는 제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가까워졌고 숨결이 섞이고 심장 소리가 겹쳤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러운, 그러나 절박한 키스. 5년 만에 느껴보는 여자의 입술. 연주 씨는 달콤했습니다. 키스는 점점 깊어졌고 우리의 손은 서로의 몸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침대로 이끌었고 우리는 다시 키스를 시작했습니다. 제 손은 연주 씨의 등을 타고 내려갔고 홈웨어 위로 느껴지는 그녀의 체온, 부드러운 곡선. 연주 씨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옷을 천천히 벗겨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느껴지는 아름다운 몸. 46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탄력있고 매끈했습니다. 아까 만졌던 게 이거였구나. 그녀의 손이 제 그곳을 감쌌습니다. 저는 몸을 떨었고 연주 씨는 놀라운 듯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크네요. 남편보다 훨씬. 그녀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도 그녀의 몸을 탐색했습니다. 가슴, 허리, 허벅지. 만지는 곳마다 그녀는 작게 신음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옷을 완전히 벗겨냈고 어둠 속에서 피부와 피부가 닿았습니다. 뜨겁고 촉촉하고 부드러운 감촉. 형수님, 정말 해도 될까요? 마지막 확인이었지만 연주 씨는 제 목을 끌어안으며 너무 궁금해요. 당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신호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의 다리 사이로 자리를 잡았고 연주 씨는 숨을 죽이며 저를 받아들일 준비를 했습니다. 천천히, 너무 커서 아프면 말해요. 저는 조심스럽게 시작했고 처음 닿는 순간 우리 둘 다 숨을 멈췄습니다. 뜨겁고 좁고 부드러운 그곳. 아, 연주 씨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괜찮아요? 네, 계속 천천히. 저는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갔고 연주 씨는 제 등을 꽉 움켜쥐며 몸을 떨었습니다. 아, 진짜 너무 커요. 아파요? 아니요. 꽉 차는 느낌, 처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쾌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잠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서로를 느끼며 이 순간을 각인시키듯 영수 씨, 움직여요. 저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방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5년 만에 느껴보는 이 감각, 그것도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와. 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연주 씨는 작게 신음하며 제 움직임에 맞춰 몸을 흔들었습니다. 20년간 남편과의 관계에서 느껴보지 못한 충만함, 그녀의 몸, 구석구석을 채우는 이 감각. 형수님도 좋아요? 네. 너무. 이런 것 처음이에요. 우리의 몸은 점점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침대가 삐걱거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도 멈출 수 없는 리듬. 영수 씨, 나 이상해요. 저도요. 형수님. 절정이 다가오고 있었고 연주 씨는 제 등에 손톱을 세우며 몸을 떨었습니다. 아, 안 돼. 소리 나와. 저는 그녀의 입술을 막았습니다. 키스로 신음을 삼키며 우리는 함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깨안고 있었습니다. 거친 숨소리만 방안을 채웠고 연주 씨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고 있었죠. 믿을 수 없어요. 그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런 기분인 줄 몰랐어요.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저도요, 정말 황홀했어요.
20년을 살면서 연주 씨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까지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 고백이 저를 더 흥분시켰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처음으로 이런 쾌감을 줬다는 사실. 또 하고 싶어요. 그녀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으니까 오늘만큼은 실컷. 저는 대답 대신 그녀를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여러 번 몸을 섞었습니다. 한 번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처럼.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새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벽시계를 봤어요. 새벽 4시. 1시간 후면 알람이 울릴 시간이었죠. 형수님, 이제 그만 들어가 봐야 해요. 알아요. 연주 씨는 아쉬운 듯 제 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옷을 주워 입었어요. 영수 씨. 문 앞에서 연주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내 생애 가장 황홀한 밤이었어요. 형수님. 하지만 이건 오늘로 끝이에요. 알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우리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 연주 씨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복도를 확인했어요. 안방에서는 여전히 고른 숨소리가 들렸죠. 들어가 보세요. 조금 있다가 저도 네, 조심히 가세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유령처럼 조용히 복도를 걸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손님방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꿈만 같았지만 몸에 남은 그녀의 향기, 입술에 남은 그녀의 맛이 현실임을 증명했죠.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밀은 나는 죄실한데 형을 배신했어요. 가장 존경하던 선배를, 가장 친한 친구를. 하지만 동시에 황홀함도 남아 있었어요. 그 짜릿했던 순간들, 연주 씨의 신음소리, 하나가 되었던 그 느낌.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알람 소리에 저는 눈을 떴어요. 새벽 4시 50분. 거의 잠들지 못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세면 도구를 챙겼고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고 이를 닦았죠. 거울 속 제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어딘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복도로 나서니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고 형철 형님이 이미 일어나 준비하고 있었죠. 영수야, 일어났어? 잘 잤어? 네, 형. 잘 잤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한숨도 제대로 못 잤죠. 형님은 커피를 내렸고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오늘 낚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몇 시간 전 일로 가득했어요. 바로 저 안방에서 형이 자고 있는 동안 나는 형의 아내와 영수야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네. 아, 괜찮습니다. 어젯밤에 좀 설쳐서 그래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그때 안방 문이 열렸고 연주 씨가 나왔습니다. 그녀도 간단하게 옷을 차려입고 있었죠. 여보, 벌써 가요? 응, 배 시간이 있어서. 아침은요? 배에서 먹으려고. 거기라면 끓여주잖아. 형철 형님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연주 씨의 시선이 잠깐 저를 스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움, 아쉬움, 그리고 죄책감. 저도 같은 감정이었죠. 영수 씨도 조심히 다녀오세요. 네, 형수님,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평범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마치 어젯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럼 우리 출발할까? 형철 형님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도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현관으로 가는데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형과 단둘이 낚시를 가야 해요. 형을 마주보며 하루를 보내야 한다는 게 갑자기 무섭게 느껴졌죠. 잠깐만요, 형. 저는 현관에서 멈춰 섰습니다. 왜? 저 갑자기 배가 아픈 것 같아요. 응, 괜찮아? 아까부터 좀 이상했는데 화장실 좀. 저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닫고 변기 뚜껑을 내리고 앉았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 진정해야 해. 하지만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형과 함께 있으면 들킬 것 같았어요. 제 얼굴에, 제 행동에 모든 게 드러날 것만 같았죠. 한참을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나왔습니다. 영수야, 괜찮아? 형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형 미안해요. 저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뭐, 배가 너무 아파요. 어제 저녁에 뭘 잘못 먹었나 봐요.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 나왔습니다. 그럼 병원 가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냥 집에 가서 쉬면 될 것 같아요. 약도 먹고 정말 괜찮겠어? 네, 형, 죄송해요. 갑자기 이렇게 돼서. 아니야. 건강이 우선이지. 낚시야 다음에 또 가면 되고. 형철 형님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예약은 했으니까 형 혼자라도 다녀오세요. 그래야겠네. 근데 혼자 운전해서 집에 갈 수 있겠어? 네, 괜찮아요. 천천히 갈게요. 그럼 조심해서 가. 나중에 전화할게. 네, 형. 즐겁게 다녀오세요. 형철 형님은 낚시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리고 형님이 떠났습니다. 거실에는 나와 연주 씨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배가 아파요? 연주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형과 함께 있을 자신이 없어서. 영수 씨, 미안해요. 비겁하죠? 거짓말까지 하면서. 연주 씨는 천천히 다가왔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얼굴 보는 게 무서웠어요. 연주 씨는 제 손을 잡았어요. 후회하지는 않아요. 비겁하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저도 그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도요. 후회는 안 해요. 우리는 잠시 그렇게 서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반. 형철 형님은 지금쯤 차를 몰고 선착장으로 가고 있겠죠. 영수 씨, 네, 당신 언제 돌아가요? 연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배 타고 나가면 얼마나 걸리죠? 최소 10시간은 바다에 있을 거예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럼 연주 씨는 제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한 번만 더요. 딱 한 번만 더. 그녀의 눈빛은 간절했어요. 어차피 남편도 나갔고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저는 이성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떠나야 해요. 이대로가 버려야 한다고요.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5년간 느껴보지 못한 것을 어젯밤 맛봤죠. 그것도 이렇게 아름답고 열정적인 여자와 한 번으로 끝낼 수 있을까요? 형수님, 우리 정말 알아요. 미친 짓이죠. 연주 씨는 제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하지만 영수 씨도 원하잖아요. 나도 원하고 오늘만이에요. 정말 오늘만. 그 다음엔 영원히 잊을게요. 저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형수님, 저는 그녀를 끌어안았어요. 미안해요. 저도 참을 수가 없어요. 미안해. 할 필요 없어요. 연주 씨는 제 손을 잡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예요. 우리 침대에서. 형이 자던 곳에서요. 네, 이상하게도 그게 더 흥분돼요. 그녀는 솔직했어요. 죄책감과 배신감이 오히려 자극이 되는 것 같았죠. 안방 문이 닫혔습니다. 안방은 손님방보다 훨씬 넓었어요. 킹사이즈 침대가 방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죠. 형철 형님이 몇 시간 전까지 자고 있던 바로 그 침대. 연주 씨는 제 손을 잡고 침대 앞으로 갔습니다. 어젯밤에는 어둠 속에서였잖아요. 그녀가 말했어요. 이번엔 환하게 켜고 해요. 서로 보면서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연주 씨는 천천히 자신의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상의가 바닥에 떨어지고 하의도 벗겨졌죠. 새벽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그녀의 몸을 비췄습니다. 완벽한 곡선, 46이라는 나이를 무색하게 만드는 탄력 있는 몸. 형수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민망하게. 그녀는 부끄러운 듯 몸을 살짝 가렸지만 곧 손을 내렸어요. 영수 씨도 벗어요.
저도 옷을 벗었습니다. 연주 씨의 눈이 제 몸을 훑었어요. 특히 아래쪽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죠. 역시 정말 크네요. 그녀는 다가와 손을 뻗었습니다. 어젯밤에는 어둠 속에서 만져서 잘 몰랐는데 연주 씨의 손이 제 것을 감쌌어요. 이렇게 보니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형보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연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훨씬 커요. 거의 2배. 그 말에 묘한 우월감이 들었어요. 최고로 존경하던 형보다 내가 더 큰 것을 가졌다는 사실. 20년 동안 남편 것만 봤는데 연주 씨는 천천히 손을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큰 것도 있다는 게 신기해요. 기분 좋았어요? 네. 어젯밤에 너무 좋았어요. 꽉 차는 느낌. 그녀의 손놀림이 점점 빨라졌어요. 저는 몸을 떨며 그 감촉을 즐겼죠. 침대에 누워요. 연주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형철 형님이 매일 밤 자던 그 침대에 누웠어요. 이불에서 형의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금기를 넘는다는 흥분도 있었죠. 연주 씨가 제 위로 올라왔어요. 오늘은 제가 할게요. 그녀는 천천히 제 위치로 몸을 맞췄습니다. 연주 씨는 천천히 몸을 내렸어요. 조금씩 천천히 저를 받아들이며 아, 그녀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역시 크네요. 꽉 차요. 완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잠시 멈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연주 씨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땀에 젖은 이마, 상기된 볼 반쯤 벌어진 입술. 너무 아름다웠어요. 움직여도 돼요. 네. 천천히. 연주 씨는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위아래로. 천천히 그러나 깊게. 아, 좋아요. 영수 씨. 저는 그녀의 허리를 잡고 함께 움직였어요. 어젯밤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여유롭고, 더 깊고, 더 친밀했죠. 형수님 정말 예뻐요. 영수 씨도 멋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칭찬하며 몸을 섞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연주 씨의 움직임이 점점 빨라졌어요. 아, 영수 씨 또 이상해요. 저도요, 형수님. 같이 해요. 우리는 함께 절정으로 향했습니다. 연주 씨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몸을 떨었어요. 저도 그녀를 꽉 껴안으며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죠. 아, 연주 씨의 작은 비명과 함께 우리는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깨안고 있었습니다. 연주 씨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또 갔어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랑 20년 살면서 이렇게 간 적이 손에 꼽는데, 형수님, 영수 씨랑은 벌써 몇 번째예요? 어젯밤부터 계속. 저도 세어보지 않았지만 확실히 많은 횟수였죠. 피곤하세요? 아니요. 이상하게 계속하고 싶어요. 연주 씨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영수 씨는요? 저도요, 형수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는 다시 입술을 맞췄어요. 그리고 또다시 시작되는 몸의 대화. 이번에는 자세를 바꿨습니다. 제가 위에서 그녀를 내려다보며 형수님, 다리 올려봐요. 이렇게요? 연주 씨는 다리를 제 어깨에 올렸어요.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자세였죠. 아, 이건 너무 깊어요. 아파요? 아니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천천히 그러나 깊게 움직였습니다. 연주 씨는 베개를 움켜쥐며 신음했어요. 영수 씨, 당신 정말. 뭐가요? 대단해요. 체력도 크기도 그녀의 칭찬이 저를 더 흥분시켰습니다. 형보다 좋아요. 묻고 싶지 않았지만 입 밖으로 나왔어요. 연주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지만 비교가 안 돼요. 어떤 점이요? 모든 점이요. 크기, 체력, 기술. 그녀는 솔직했어요. 남편을 사랑하지만 몸의 궁합은 영수 씨가 훨씬. 그 고백이 죄책감을 주는 동시에 자신감을 줬어요. 더 세게 해줄까요? 네, 괜찮아요. 깨질 것 같지만 좋아요.
저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침대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아, 아, 영수 씨, 형수님, 너무 좋아요. 우리는 거칠게 몸을 섞었습니다. 더 이상 조심할 필요도 없었어요. 형철 형님은 바다 위에 있고 집에는 우리 둘뿐이니까. 영수 씨, 나 또 갈 것 같아요. 같이 가요, 형수님. 세 번째 절정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렬했어요. 연주 씨는 등을 활처럼 휘며 비명을 질렀죠. 아, 저도 그녀 안에서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땀에 흠뻑 젖은 채 침대에 쓰러졌어요. 거친 숨소리만 방안을 채웠습니다.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연주 씨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요. 완전히 기진맥진했어요. 우리는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시계를 보니 아침 8시. 형철 형님이 떠난 지 2시간 반.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쉬지 않고 몸을 섞었던 거예요. 샤워해야겠어요. 연주 씨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땀 범벅이 됐네요. 같이 할까요? 장난스럽게 물었더니 연주 씨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연주 씨가 일어나며 같이 하면 또 시작될 것 같은데요. 맞는 말이네요. 저도 웃었습니다. 연주 씨는 비틀거리며 욕실로 갔어요. 다리에 힘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것 같았죠.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형철 형님을 배신하고 그의 아내와 그의 침대에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너무 황홀했거든요. 5년간의 공허함이 단 하루 만에 채워지는 느낌. 욕실에서 샤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옷을 주워 입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떠나야 할 시간이었죠. 연주 씨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젖은 머리를 타월로 말고 간단한 원피스를 입은 모습. 화장기 하나 없는 맨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영수 씨도 씻고 가세요. 네, 그럴게요. 저는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줄기를 맞으며 정신을 차리려 했죠. 이제 끝이야. 정말 끝이야.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오늘 이 집을 나가면 다시는 연주 씨와 이런 관계를 가지면 안 돼요. 형철 형님을 위해서도, 나 자신을 위해서도.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연주 씨가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하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영수 씨, 네, 형수님, 고마워요. 내가 여자라는 걸 다시 느끼게 해줘서. 연주 씨는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결혼하고 20년, 엄마, 아내로만 살았어요. 형수님. 남편한테는 좋은 아내였지만 여자로서는 외로웠나 봐요. 그녀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어요. 영수 씨를 만나서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갈증을 느끼고 있었는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고백했습니다. 이혼하고 5년 여자를 만날 생각도 안 했어요. 귀찮고 부담스럽고. 그런데 형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연주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건 오늘로 끝이에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네, 알고 있어요. 앞으로 만나도 그냥 남편 후배의 형수로만 지내요. 당연하죠. 오늘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네, 무덤까지 가져갈게요. 연주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요, 영수 씨. 나 같은 유부녀 말고 제대로 된 형수님도 행복하세요. 형과 노력할게요. 우리는 커피를 다 마셨어요. 이제 정말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손님 방에서 가방을 챙겨 나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연주 씨를 돌아봤습니다. 다만, 형수님,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이 하루를. 저도요, 영수 씨와의 시간. 제 인생에서 가장 황홀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끌어안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한 번 더 안으면 떠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조심히 가요.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갔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연주 씨가 현관에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작게 손을 흔들었고 저도 손을 흔들었죠. 그리고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다시는 열려서는 안 되는 그 문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솔직하고 파격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